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담당을 없앤 학교에 다시 담당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회전식 신호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귀청, 소방, 이미지방 같은 신종 퇴폐업소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문화예술제 개막 이틀째를 맞아 훈민정음 해례본체연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전에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8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담장을 없앤 학교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장을 높인다고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남구청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아 담장을 허문 한 초등학교입니다. 공원처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건데 밤에는 주차장도 개방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담장을 복원하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예방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요즘에 성폭행 이런 것도 많고 잡상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 지역에서 이처럼 담이 없는 학교는 22곳으로 전체의 10% 정도입니다. 대다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원화한 곳들입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담장이 없는 학교에 투명한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울산시 교육청도 복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교 담장을 설치하는데 학교장이 요구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해법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CCTV를 더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울산 지역 23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은 해마다 평균 7건. 교내 강력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담장 설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지역에 담장 없는 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도심 녹화를 위해 담장을 없앤 초등학교는 남구 7곳, 중구 3곳, 동구 2곳, 그리고 울주군 1곳 등 모두 13곳으로 이들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담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형 물류수송을 돕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회전식 신호등이 찬밥 신세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운용이 낙제점인 셈입니다. 조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로봇팔처럼 접었다 펼쳐집니다. 조선블록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회전식 신호등입니다.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차로 사방에 설치한 회전식 신호등 모두 불이 꺼진 채 접혀 있습니다. 제어기를 열어 스위치를 눌렀지만 전원조차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기마저 끊어놓은 겁니다. 이거 만들어가 사용 안 할 겁니다. 돈 낭비하면서 사용하는 거 먼저 한다. 또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서진 신호등은 날개를 접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호등이 사라진 교차로 일대는 과속 차량과 좌회전 차량들이 뒤엉킨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회전식 신호등의 설치비는 일반 신호등에 비해 4배에서 5배 이상 더 비싼 실정입니다. 한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한 게 일반적인 한 350에서 400 정도 하면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 한 2, 300만 원 하니까. 울산시와 경찰이 교차로 49곳에 모두 144번까지 확대하기로 한 회전식 교차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엉성한 관리와 운용으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무슨 방 하는 퇴폐업소가 끝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귀 청소방인데요.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만 자꾸 배워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유흥가입니다. 번쩍이는 네온 간판들 사이로 귀청소방이란 간판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업소를 소개합니다. 대여섯 개 늘어선방 가운데 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이내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귀청소를 하고 난 뒤 정말 귀청소만 하는 곳인지 물어봤습니다. 버젓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소는 삼산동에만 4곳 이상 성업 중입니다. 이런 귀청소방이나 이미지방 같은 신종 풍속업소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종업소들의 홍보수단은 바로 도심 밤거리를 뒤덮고 있는 전단지들. 도심에 주차된 차량 석 대를 훑었더니 손으로 다 쥐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엔 울산 지역 신종 퇴폐업소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나 정보 못 봐요. 하여튼 어느 정도 하면 해안적이 주고. 그럼 카페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새로운 업소 이용해본 후기나 정보 공유를. 이들 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현장이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의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객관적 자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법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신종 퇴폐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와 산업 현장 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법원이 석방하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난달 UBC 프라임 뉴스 보도입니다.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그런 정신장애인인데 집에 부모님도 못 만나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가해자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보석으로 나와서 칼도 들이대고 협박도 하면서 이 여성이 자살을 하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성폭행 장애 여성과 가족들에 대해 법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플랜트 노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일쑤라며 산업 현장 폭력 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보증이 없다고 증거 인멸이 없으면 저는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2명만 구속돼 있죠,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장애입니다. 울산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를 법원이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 현장의 폭력 사건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돼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한글문화예술제 개막 이틀째를 맞아 오늘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체험정 등 다양한 전시가 계속되고 저녁 7시부터는 야외 무대에서 포크송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12일 외솔기념관에선 최연배 퀴즈가 열리고 13일과 14일에는 종합운동장과 울산박물관에서 한글문화 학술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전력회사가 발주한 3조 5천억 원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상태로 수주가 유력해 정식 계약 통보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플랜트 업체인 일진에너지가 KBR과 벡텔 등 미국 대형 셰일가스 종합설비업체에 신규 벤더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진에너지는 이번 등록으로 내년부터 차세대 대체에너지인 셰일가스 기기장치와 관련한 신규 수주와 납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LS 니코동 재료는 선물용이나 투자 목적의 고객을 겨냥해 10g과 100g, 1kg 등 세 종류의 미니 골드바를 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구리뿐만 아니라 귀금속과 희소금속에서도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취약계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노사는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울산 지역 210명의 예비 엄마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패키지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석유 제품 수출을 발판으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모태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일본 수출을 위해 항공유 선적이 한창인 SK 울산 컴플렉스 부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주력 기업인 SK 에너지는 이곳을 통해 지난 분기에 4,6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에 힘입어 석유 제품은 연 20%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상반기 국가 수출 품목에서 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수출에서도 SK와 SOL을 합친 석유 제품은 부동의 1위입니다. 석유화학을 더할 경우는 절반이 넘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는 휘발유와 경유 등 고부가 가치 경질유 제품이 수출 물량의 58%를 차지해 수출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원유를 이렇게 저희들은 수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든 제품의 한 70%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기반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석유 개발 사업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도 아스팔트를 비롯한 고품질 화학 제품에 이어 윤활유와 전자소재, 배터리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석유 제품 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수출 중심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성진지오텍과 포스코 플랜텍 간 합병과 본사 이전을 위한 성진지오텍 이사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본사의 포항 이전이 울산과 포항 간 갈등 관계로 확산되자 당초 어제 갖기로 한 이사회 개최를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지난달부터 성진지오텍의 본사 포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포항상위 등은 하루빨리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하라고 포스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이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낸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등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장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마을의 지하수에서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셀레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분석에서 셀레늄은 리터당 0.012mg이 검출돼 기준치 0.01m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셀레늄에 중독되면 구토와 설사, 경련 등 신경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하수 사용 중단을 검토하는 한편 페놀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인기가수 동물원이 출연해 널 사랑하겠어와 변해가네 등 히트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2인조 혼성그룹 이브닝 글로우가 키스미와 꿈을 위해를 들려주고 소프라노 김유진 씨가 그리운 금강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